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드보드 만드는 방법인데, 포커스드 무드보드, 집중되어 있는 무드보드를 프로필 코드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필 코드는 랭킹 픽 코드라고 불리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안 다뤄져 있는데 조만간 다룰 예정이니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누군가가 만든 이런 픽 코드를 얻었다에서 시작합니다. P코드는 보통 앞에 두 자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P코드 EP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 P코드로 큐트걸이라고 하고 이 P코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뽑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큐트걸은 제 테스트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익숙한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런 간단한 테스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런 테스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스타일을 보면 3D가 있고, 여기도 3D고, 그리고 이런 그림체가 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P코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srf 시드의 시각인 거고, P코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약간 범용성이 좀 높은 P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3D가 잘 나오는, 혹은 이런 3D 샘플이 나오는 P코드인 경우엔 통상적으로 실사 이미지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P코드를 가지고 실사 이미지를 뽑으면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요 프로페셔널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 로우 S250 같은 경우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테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실사가 어떻게 나오나 인 거고, 요 P코드를 사용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P코드는 나름 동양인도 잘 나오고 인물도 적당히 나오는 85점에서 90점 정도 되는 P코드예요. 그리고 P코드 관련해서 제가 보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이렇게 실사를 뽑았을 때 머리가 이 정도면 단정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는 거면 이 P코드가 집중도가 좀 있다 이런 거고, 가끔 P코드 보면 이 머리카락이 산발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P코드들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품질이 좀 떨어지는 P코드여서 사용을 비추합니다. 다양한 P코드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걸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요게 srf 시드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는데, srf 시드보다 P코드는 미드저니 모델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영역의 미학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걸 적당히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잘하는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드 무드보드 위드 프로필 코드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P코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림체는 3D도 나오고, 이렇게 3D도 나오죠. 그리고 그림체도 나오는데,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될 건 약간 역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살짝 역광이고, 그리고 얘도 보면 약간 역광이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잘 안 드러나네요. 이렇게 되면 이 스타일 어딘가에 역광의 스타일이 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역광 스타일이 잘 나온 얘를 가지고 한번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 무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일단 프롬프트는 랜덤으로 뽑을게요. 그리고 P코드를 사용하시고, 아까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를 srf url로 여기에 첨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돼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시면 랜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물들이 나온 이유는 스타일이 확장돼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플러스 알파로 사용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좁은 의미로 줄일 때 배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무드보드로 만듭니다. 무드보드에서, 이건 보통 제가 사용하는 네이밍 규칙인데 m 언더바 여기 무드보드다 인 거고, 여기다가 P코드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아까 생성된 이미지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어디드 프롬 갤러리로 해서 쭉 추가하면 되는데, 지금은 10장 정도, 뭐 15장 정도 보이는데, 이거는 50장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50장 이상, 그 다음에 100장이 권장이에요. 그리고 맥스는 250장을 웬만하면 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범위긴 한데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뽑아보시면 이미지 250장은 장수도 아니에요.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충분히 이미지를 뽑아서 요 무드보드에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무드보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죠. 요거 무드보드만 넣어서 큐트걸 기본 프롬프트로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드보드와 해당 P코드를 동시에 집어넣고 생성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보드만 사용한 이미지가 요거고 무드보드 플러스에 해당 P코드를 사용한 이미지는 요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얘가 더 좋거나 얘가 더 좋진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역광이 나와 있는 스타일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이쪽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전체의 EP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 중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과 이 전체가 없이 요것만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미드저니 전역이겠죠. 그래서 특징이 발현이 요거에서 나는 것보다 두 번의 필터를 걸쳐서 EP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무드보드로 다시 모아주면 결과물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요 3D 느낌이 나는 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랜덤으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아까 해당 이미지를 sref url로 첨부를 해서 이미지를 쭉 생성합니다. 생성하시면서 볼게 일단 전신이 다 잘 나오는 편이고 남자아이도 나오고 여자아이도 나오죠. 이거는 랜덤 플러스 요 sref url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스타일이 확장된 거예요. 귀여운 플러스 어린아이 정도까지도 스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고 랜덤이라고만 했는데 대부분 인물이 나옵니다. 아닌 것들도 나오긴 하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을 무드보드에 집어넣고 이름은 뭐 3D 정도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입력해서 무드보드를 생성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드보드로 생성되어 있는 결과물이 요거고 무드보드 플러스 P코드로 생성된 결과물은 요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비교를 위해서 시드도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보시면 시드를 고정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디테일이 조금 더 높아요. 보통은 이 P코드와 그 P코드로 만들어진 무드보드를 사용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면 디테일이 좀 더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스타일 안에서 얘의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은 여기서 어느 정도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할 일은 그거 사이에서 이 스타일만 발현하면 되니까 이게 미드저니에게 스타일을 정리할 때 조금 덜 부담을 줍니다. 덜 부담을 준다는 소리는 컴퓨팅 파워를 좀 더 이미지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높은 결과가 나온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모아져 있는 상태 이 정도까지는 EP가 담당을 하고 그 안에 걸 이렇게 모으다 보니 컴퓨팅 파워가 좀 남고 그러다 보니 결과물의 디테일이 높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얘는 3D, 얘는 역광의 스타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용한 이미지들은 랜덤으로 그냥 적당히 만들었죠. 이건 테스트를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만들면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작업하고 아 이게 쓸만한 스타일이다, 아 고정이 잘 되는구나 라고 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프롬프팅을 사용해서 무드보드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뽑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는 이 정도 방법을 쓰시면 된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사 요청을 하시는데 이 방법을 좀 더 쥐어짜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사 만드는 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랜덤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무드보드로 여성만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이 정도의 집중도를 가진 결과물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와 P코드와 아까 제가 사용했던 로우와 스타일 250 정도를 사용해서 이미지들을 뽑습니다. 이게 프로페셔널 포토라고 해서
이런 스튜디오 느낌이 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배경이 너무 단순한 것들만 사용하시면 이후에 활용할 때 좀 한계점이 있어요. 다양한 걸 쓰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집중된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느낌이 하나인 걸로 만들었고, 여기 보면 역광인 티가 좀 나죠. 살짝 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스타일은 여기서 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P코드를 만듭니다. 이번엔 포토 정도 붙여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걸 아까와 똑같이 무드보드만 가지고 큐트걸 하면 아니나 다를까 소녀들의 실사 이미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무드보드와 P코드를 동시에 사용하면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결과의 차이를 좀 비교하면 일단 무드보드만 사용한 쪽에서는 나이가 좀 흔들려요. 어린 친구도 나오고 그렇게 비슷해 보이진 않아요. 나이가 여기 이 친구가 좀 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나이가 좀 흔들린다 라는 게 있고, 반면에 P코드와 무드보드를 동시에 쓰면 나이가 전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P코드 안에는 인종과 나이와 등등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요 무드보드, 요런 스타일이 기본인 무드보드에 플러스 나이를 어느 정도 픽스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포토가 잘 나오는 프롬프트에 포토로 뽑은 무드보드와 그 베이스되는 P코드까지 해서 요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최선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한데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인물 일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테크닉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이유는 코리안 액트리스 플러스 무드보드 플러스 P코드가 어느 정도 인물을 픽스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장의 이미지를 디스크라이브를 시켜서 렌딩과 블러킹의 기본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긴 걸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고 그걸 사용해서 OREF로 해당 이미지를 집어넣고 렌딩이 우수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무드보드로 픽스시키고 P코드로 픽스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죠. 얘가 원본이고 생성돼서 나온 결과물들이 이겁니다.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경이 심플한 이미지들을 많이 써서 배경 묘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 묘사도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응용하시면 다양한 배경도 잘 나옵니다.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유사도인 거죠. 일단 나온 결과물들의 유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원본과의 유사도도 굉장히 높죠. 정리하면 지금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온 거예요. 이 인물에 대한 이 OREF 베이스를 뽑을 때도 기본 프롬프트, P코드, 무드보드로 해서 이런 베이스 인물을 뽑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OREF로 이런 결과물을 나오면 좀 더 유사도가 높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미드저니로 인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실 때는 이런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 베이스 만들 때부터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프롬프트로 정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두 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영역을 레인지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인물 유사도가 굉장히 높다 인 거고, 이거보다 더 넓은 쪽이 미드저니의 미학 모델이겠죠. 여기엔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P코드로 한번 잡아주고 다음에 무드보드로 이렇게 잡아서 이 영역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이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일관성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 인 거예요. 이것처럼 빌드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물의 일관성을 내가 원하는 만큼 올리려면. 그런데 이런 빌드업 없이 OREF에 집어넣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빌드업이 없으면 OREF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10% 혹은 5% 정도의 아쉬움이 남게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10%와 5%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드저니의 성능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이런 방법을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의 99%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드보드를 P코드를 가지고 집중도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업에서 사용할 때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유튜브에서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빌드업 해가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현업에서 원하시는 만큼 얻으시려면 여기부터 자신만의 프롬프팅 방법이라든지 자신만의 무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다루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점에 어떻게 빌드업을 쌓아 올려가야 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부터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발전시키시면 중급, 고급 이상의 사용자가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건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번 시간은 진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